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국정원 손 원장이 취임 첫 지시로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폐지하라고 그러네. 그게 뭐요? 국내 정보 담당관이? 언론사, 기관, 뭐 기업들한테 상주시키는 정보 요원들을 배치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여기 나온 거는 공개적이겠지 이제 뭐. 부처, 정부 부처, 그다음에 기관, 그리고 거의 다 막나는 거예요. 부처와 기관, 단체, 언론 이렇게 돼 있네. 단체는 뭐 들어가냐? 단체, 여러 시민사회 단체? 에이, 아니 뭐 아니면 관변 단체들 뭐 관변 단체들이 있으니까. 제한군인회, 그리고 또 뭐 뭡니까 어버이연합 뭐. 거기는 이민단체라 뭐.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궁금한 건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거냐 이거요? 아니면 몰래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아, 근데 국회에도 담당관은 있잖아. 예. 국정원 담당관은 공식적으로 있잖아. 예. 그지? 근데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 그럼 언론 출입 담당관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한겨레 신문에 국정원이 와서 아 저 여기 한겨레 담당 국정원 직원인데요. 뭐 여기 정보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겠지. 그럼 한겨레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내부 자료 여기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 나는 있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동안. 국정원장이 그랬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진보 언론, 개혁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용인을 했나? 몰랐나?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난 그게 더 신기한데요. 그렇지. 그러면 완전 이 사람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저 새끼 국정원에서 지금 우리 캐내려고 왔어 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왕따 안 당할 수도 있죠. 어떻게? 아니 그 뭐 대접받을 수 진보 있어. 언론은 그렇지만 나머지 일반 언론들은 보수 언론에서야 예, 대접받겠죠. 거의 뭐 핵심이겠지. 아니 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제한군인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로비 창구가 되는 거야 또. 그렇죠. 민원 해결.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권력을 딱 쥐고 그렇지. 있는 거네. 근데 이제 그 언론사에 있었다는 거는 이거 심각한 거지. 근데 신기하네. 보통 이런 건 있어요. 그 이제 정보과 형사들 있잖아요. 정보과 형사들도 다 담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위원장 딱 있으면은 취임하면은 형사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민주노총 위원장 담당 형사입니다. 개인 담당이야? 그렇죠.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계속 미행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과도 국정원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국정원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찰의 정보과 형사들을 만나는 국정원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도 이제 기관 여기 들어가는 담당관이 되는 거겠네요. 예. 네. 아니, 정부 그 부처.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나오는 그 증언자 네. 증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안기부 출신 있더라고. 자기가 이제 노무현 그 변호사 시절에 담당이었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그 광주 책하고 비디오를 노무현 대통령이 준 거야. 보라고. 그 사람한테? 한번 보라고 일단. 서로 알고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내 담당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며칠 밥도 못 먹고 그랬대. 충격을 받아가지고. 국정원을 개화시키는. 와.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막 감시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 안기부 직원인데. 근데 이제 노무현 그때 변호사가 저기 다치니까 저기 좀 조심하라고 오히려 그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그렇게 감시하고 뭐 추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비공개로 몰래. 그러겠지. 우리 같은 사람도 한 명씩 다 붙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위급이 아니잖아. 영향력이 없지. 고위급이 아니고 영향력이 없어도 이게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전체. 국정원 직원 알 수 없지 지금 진짜로. 담당관이 주권방송 담당 출입 담당관이 있을 수 있어요. 출입이면 여기 들어온다고? 이거 언론사별로 다 있다며. 여기도 언론사잖아요. 아니 중앙 그 등록 언론 있잖아. 네. 우리도 등록했잖아요. 우리는 지방자치제 단체에 등록했잖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 등록했으니까. 그렇지. 우리 정부에 등록하는 게 있다고 문체부에 등록하는 언론사. 중앙 언론. 근데 서울에 등록한 언론사는 그러면 국정원에서 신경 안 쓴다? 서울시만 담당하겠지. 제 생각에 이런 언론사 신경 더 써요. 밖에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주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막 카운트하는 이런 데 있잖아요. 진보 언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중의 소리, 민플러스 이런데 그런 데 엄청 신경 쓰겠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PD들 중에?
국정원 직원. 그럴 그거는 수는 없어. 제가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위장 취업. 일본 공산당을 완전히 말아먹게 된 그런 배경 중에 이제 그 주변의 동지들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불악차냐 저거 막 이런. 그래가지고 막 그 검증회를 열었대요. 일본 공산당 내에서 그래가지고 너는 경력이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과정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안 되잖아. 그러면 토론하고 그런 과정이 없대요. 그냥 제명. 청문회 같은 거네. 네. 인선 청문회 이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일단 될 것 우리는 저런 건 담당은 있을 것 같아. 네. 내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이제 주변을 배회하거나 직원으로 이제 여기 관리 경비로 위장체배해가지고 아 이 건물 경비가 그럼 하거나 아니면 저기 우리 맞은편에 편의점에서 주로 술을 마신다거나 뭐 아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사람 중에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자기가 이제 국정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녁이 되니까 국정원에 갑자기 뭐 노점상 뭐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국정원에? 예. 네. 우르르 들어오더니 옷을 눈으로? 옷을 막 다 갈아입으면서 아 오늘 뭐 정보 보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막 노점상 이런 걸로 위장해서 단체 사무실 앞에서 장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국정원은 아닌데 옛날에 그런 건 있었지. 이제 91년도에 강경대 열사 싸움하는데 대규모 시위가 종로에서 딱 벌어진 거야. 과도투쟁을 하는데. 근데 노점상을 하던 바나나를 팔면서 노점을 하시던 약간 젊은 사람이야. 40대 50대 그 사이에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래서 장사 못하게 막 방해를 막 항의를 한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바나나를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말없이 쭉 그냥 갔지. 야 그때만 해도 바나나 엄청 비쌀 때 아니에요? 그렇지. 그 군중의 힘으로 진압을 한 거지. 때리지 않고. 아 근데 이거를 네, 그런 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공식적인 거는 폐지한다는 거 아니야? 예산이 다 잡혀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치? 국내 정보 담당관.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담당관 제도.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거는 다 규율 위반이지. 항명이네 항명.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제 그 국정원이 대외 파트, 그러니까 그 외국 동향 파트가 정보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공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뭐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파트가 있는 건데 국내 정치 파트는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없앨 수가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네. 없앤다 만다는 거는 좀 뭐 약간 모호하고 네. 그냥 요 제도 자체는 없앤다는 거지. 그렇죠. 상징적이지 근데. 그러니까 대북 파트가 있는 이상은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거를 파악해야 된다. 그럼 국내 여전히 계속 국내에서 정보 취득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걸려들어도 아니 나는 정치 사찰한 게 아니고 대공 용의자 사찰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공 용의자가 정치인을 접촉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논리가 가는 거지. 아니 그리고 그 정치인이 대공 용의자다. 그럴 수도 있죠. 보니까 매달 평양 가더라. 나중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되고 그러면 맞아. 그럴 수 있겠네. 옛날에 그러면은 진짜 이제 뉴스에 그거 나온 적 있었는데 북한을 몇 번 갔다. 뭐 알고 그렇죠. 보니까 그냥 정식 회의하러 간 거예요. 수차례 북을 드나들고 이런 식의 얘기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 사업하시던 분들이나 북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뭐 대공 용의점으로 해버리면 되는 그만이지. 그래. 그래서 이게 결국 국가반법 문제구만 뭐. 그지? 그렇죠. 국가안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논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저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테러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찬성하대. 이미 작년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테러 용의자로 지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국정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공 용의자가 아니라 이제는 또 이제 대공 용의자로 하기도 사실 대공 용의자다 이래가지고 추적을 해왔는데 이 사람 반북적이야. 그러면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테러 용의자로 또 지정을 해가지고 사찰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통로가 작년 테러 방지법으로 그게 왜 그래? 그때 새누리당이 건 날치기로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4.13 총선 전에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이 담당관 제도 물론 없애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아 근데 청문회 할 때 그거 지지한다고 그러던데 국정원장이. 테러 방지법은. 근데 테러 방지법 있어봐야 뭐 테러 막지도 못하더만. 그렇지. 대선 시기에도 막 그 뭐야 JTBC에 트럭 돌진하고 뭐 하나도 못 막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테러를 가한 그 사람이 국정원 수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형사 저거 사건으로. 그거 해봐야겠다. 아니 테러 사건이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대선 주자에 대한 테러. 아니 문님을 테러하려는 구미시에서 그렇지. 그런 시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막 대놓고 차량 올리고 막. 막고. 그때 국정원이 한 역할 없지. 네. 그 사람들 국정원 조사 받았나 이거지. 야, 테러 개념을 모르고 그런 잡을 것도 수 있는 필요하겠네. 옛날이긴 하다. 테러는 테러 방지법, 국가보안법 이 제도를 폐지해야 완전히 그 법을 그지. 그렇게 되겠네. 뭐 아무튼 그래도 이 긍정적인 조치긴 해요. 상징적인 조치고. 국내 정보 담당관 완전 폐지. 첫 걸음. 네. 저기 그 하나씩 하나씩 축구 방송 담당관도 한번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야 우리 회의 내용도 듣고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 도청장 치다 있어가지고. 자 듣고 있으면 언제 한번 오시면. 그렇지 이제 공식적으로 인사를 나눠도 될 것 같네. 네. 네. 점심 먹을 때 초대합시다. 그러다 공식적으로 인사 나누러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인사하면 되지. 그래요? 영장 가지고 90도로 인사해야지. 주로 영장 가지고 오던데. 자 어쨌든 그래도 상징적인 개혁 조치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대로 국정원이 더 나가기를 바라자고. 네. 근데 국가안법 문제나 테러 방지법 문제는 반드시 이 정부 대 해결을 하자 우리가. 그렇죠. 빨리 해버려야지. 필리버스터 했던 거 아니야? 민주당 의원들 플러스 야당 의원들 그때. 그게 테러 방지법이었나? 필리버스터 했던 게. 그때 그게 테러 방지법이었죠. 그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되지. 필리버스터 겁나게 했는데 국회의장이 그냥 자기 직권 상정해 버렸잖아요.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그때 무슨 위기가 있었던 거죠? 경제 위기. 그리고 필리버스터 너무 오래 가지고 의원들의 건강상 위기도 좀 있었고. 건강의 적신호. 입법기관들의 건강 적신호. 아뭐 국회의원 몇 명, 100명이 넘는데요. 자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 폐지. 이렇게 정리하지 뭐. 네 그래요.